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또 동차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여기 부동산 학개론에서 기출되는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에서 용도란 단어는요, 쓰임새란 단어입니다. 쓰임새. 지역은 토지죠. 용도 지역은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이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합니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 땅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서로 중복됐답니다. 그럼 한 필지 토지에 토지의 쓰임새가 중복되어 있으면, 보세요.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중복되어 있으면 집 만들고 공장 만들고 공장 만들고 집 만들고 매연 먹고 죽어버리고,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은 21개까지 나누고 있다라는 것. 용도지역의 주 특징은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겁니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용도지역에 관해서 우리 학개론에서 기출되는 지문. 자, 용도지역제나 용도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토지를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 예, 맞는 문제이죠?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토지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토지 이용 계획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이다. 용도지역제도나 용도지구제도는 법적, 행정적 장치 수단이 나네요. 토지 이용 계획 내용을 못하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토지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장치. 용도지역지구 나오면 법적인 장치며 행정적 장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은, 자,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하더라. 용도지역은 토지의 쓰임새를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예,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해서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용도지역지구는 행정적, 법적, 행정적 장치 수단이다. 두 번째,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하는 게 용도지역이다. 지금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보이죠? 네, 이런 문장들은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이나 지구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자, 제거하거나 못하는 완화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네요. 자, 용도지역이나 지구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못해요?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용도지역지구는 토지 이용의 토지 이용을 못하여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하락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용도지역지구는 토지 이용을 못해요? 제한하여 자,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하락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가장 쉬운 예로요. 토지이용 제한하는데 용도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 땅에 상업지역이 됐어요. 그럼 뭐가 되죠? 지가 상승.
여러분 땅에 녹지지역이 들어왔어요. 지가 하락. 이런 것을 야기할 수 있다. 맞는 문장 맞죠? 7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로 구분되더라. 그러니까 전국 토지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누고 있는 거.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읽어요. 도, 관, 농, 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는요. 용도지역의 용어 정의를 구체적으로 물어왔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는 8번은 이것만 알면 풀어요.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은 단어 그대로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쓴답니다. 왜? 주거환경이 양호하니까.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전용 주거지역이고요. 일반 주거지역은요. 자, 역세권 진입이 편리하다. 일하러 가기 편리하다.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 전용 주거지역은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쓴다. 주거환경이 못하더라? 양호하더라. 일반 주거지역은 일하러 가기 편리하다. 역세권 진입이 편리하다. 그래, 역세권 근처에 있으면 일반 주거지역.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지면 전용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가요. 전용하면 양호 찾으시고요. 일반하면 편리 찾으면 돼요. 객관식에서는 전량의 18번은 일편단심 민들레래요. 전량 1편. 당연히 일반 주거지역이 비싼 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딱 이것만 가지고 푸셔도 돼요. 일반 주거지역 하면 뭐가 나와야 돼? X. 뭐가 나와야 되니까요? 편리. 전용 주거지역 하면요? 양호.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니까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객관식은 그렇게 풀 필요가 없죠. 전용하면 양호, 일반하면 편리, 일반하면 편리, 양호 나왔으니까 OX, X 끝.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요.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2종은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 있는데요. 1종은 저층, 2종은요. 중층. 그럼 3종은 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중고층이에요. 여러분 다 고층 그러셨죠?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자, 전용하면 양호, 일반하면 편리. 1종은 하나니까 뭐 하나니까 단독, 2종은 둘이니까 공동, 하나니까 단독, 둘이니까 공동. 1, 2, 3 저층, 중층, 중고층.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는요. 전, 양, 일편. 전용하면 양호, 일반하면 편리. 딱 이것만 가지고도 객관식을 풀 수 있다는 거. 자,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전용하면 양호, 일반하면 편리. 전량의 18번은 일편단심 민들레래요. 이렇게. 참 어이없이 객관식 푸는 거죠. 근데 이런 단어들을 들어만 둔다면 실수를 안 하겠죠. 자, 용도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이나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보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자수하라고요. 김해수요, 문해수요, 문해수 이렇게 했어요. 자연환경, 수자원, 문화재, 해양생태계, 상수원, 수산자원, 자수, 문해수.
자수, 김혜수, 문혜수. 문혜수라고요? 자수하라고 문혜수. 김혜수 말고. 자, 근데 이게 틀렸죠? 있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여기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를 도시. 여기 자 읽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농자를 도시. 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가 아니라 도시 외의 지역이죠. 도시가 아니고요. 크게 도시와 관농자, 시골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수, 문해수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 단위다? 아니다. 도시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이 내 공을인지해서 녹을 주더라고요. 주, 상, 공, 녹, 네 개가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가 아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 종류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자, 열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장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항, 여기 읽을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있죠. 자, 여기까지를 도시군이라고 그럽니다. 도시군 하면 이 6개 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점은 또는 하고 읽어요. 그러니까 특별시 또는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 여기까지를 도시군이라 불러요. 도시라 불러요. 도시군의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됐나요? 하여 얘는 도시군에 관한, 여기까지가 도시군이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됐네요.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 뚫어 하는 것을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하거든요. 뚫어 하는 것을 요걸 관리라 그래요. 뚫어 하는 것을.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을 설치하고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부른다는 거, 뚫어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형, 교통, 환경, 경관, 안전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띠링띠링 등이니까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죠. 등은 기타 등등이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는 문장이죠. 단순 열거잖아요. 예시에 불과한 거니까 도시군에 관한 개발, 정비, 보전을 뚫어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11번 토지 적성 평가에는 토지의 성격을 평가하잖아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토지 적성 평가에는 토지의 토양이나 입지나 활용 가능성 등에 관한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자, 토지 적성 평가는요, 토지의 성격이니까 토양이나 입지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미개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구획정리 이거 환지인데요. 구획정리 또는 재분배에 나오면 뭐죠? 환지.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이용 가치를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미개발 토지, 삐뚤삐뚤한 땅을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면 농지나 임야를 이렇게 규격화시켜서 돌려주는 거. 구획정리해서 이걸 무엇이라 부른다? 환지하고 부른다는 거. 환지. 도시개발법의 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환지는 여기 구획정리 나오면 환지. 토지를 재분배 그러면 환지. 자, 이렇게 종전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것을 환지라고 부른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개발행위 허가제도 가지고 있고요. 용도, 지역제도, 지구제도, 구역제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단 기억번은 맞는 문장인가요? 자, 이런 문장을 제거형 문제 그럽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 아시죠? 그럼 답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억. 기억.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택지 소유 상한은 폐지됐잖아요. 택지 소유 상한은 뭐 됐다고? 폐지. 그럼 니은번을 제거하세요. 니은번을 제거하세요. 답 몇 번? 1번 이렇게. 이걸 이제 제거형 문제로 합니다. 객관식에서. 자, 제거형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꼭 배우세요. 정답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데 국토계획법에 개발형 허가제도 가지고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럼 답에 기억이 있어야 되니까 2번, 4번 제거고요. 택지 소유 상한, 우리나라는 택지 소유 상한이 폐지됐어요. 택지 소유 상한이 폐지됐네요. 그러면 니은번이 폐지되고 없는 제도입니다. 하여 정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푼다고요. 용도 지역제도 가지고 있죠. 토지 초과 이득세제도 폐지됐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도 폐지됐고 택지 소유 상한제도 폐지되고 없는 제도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 같은 성격의 문제들이 반복돼 기출되는 것을 알고 봐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용도 지구를 볼 텐데요. 우리가 용도 지역을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데 사장 그래요. 용도 지구는 비서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 지역의 기능을 못한다. 증진. 토지용 건물의 용도, 토지용 건물의 용도. 자, 토지의 쓰임새, 건물의 쓰임새,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걸 건물의 크기 그래도 건물의 크기. 그러니까 토지의 쓰임새, 건물의 쓰임새, 건물의 크기에 대한 누구의 제한을? 용도지역, 사장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못한다. 증진.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비서.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됐어요. 서로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네요. 중복이 가능하더라. 자, 용도지구는 비서로서 사장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더라.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얼마든지 중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도구역이 나오는데요.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게 제일 먼저 용도지역, 전국토지에.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지역이 사장이면 용도지구는 비서, 용도구역은요 제일로 센 놈. 일단 용도라는 것은 쓰임새라 그랬죠. 토지의 쓰임새, 건물의 쓰임새, 건물의 크기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구나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이렇게 따로 정한답니다. 독자적으로 정한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센 놈이죠. 용도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따로 정한답니다. 그래서 시가제, 무질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를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를 정합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기억할 게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지역과 지역은 나머지는 모두 중복이 가능합니다. 지구와 지구 가능하고요. 구역과 구역도 가능하고 지역, 지구, 지역, 구역, 구역, 지구 모두 중복이 됩니다. 뭔만 안 되고 지역, 지역만 중복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의 토지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모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개가 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녹지지역에 용도구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들어오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제한구역이 들어오고 거기에 집단 취락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요 땅은 지역지구역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구역에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 많이 있었는 문제 나온 것은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그린벨트죠. 자, 그린벨트입니다. 자, 녹색 벨트를 만드는 거 뭐라고요? 그린벨트. 자, 대한민국은 자, 김신조 사건 이후에 자, 도시에 보안상 이유로 개발 제한구역이 들어왔어요. 개발 제한구역은 무슨 이유로요? 보안상 이유로 도심 둘레에 녹지축을 유지하고 거기다가 군사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학계로는 제도상 학문상 이유를 묻는 거죠. 공법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니까 보안상 이유로 김신조 사건 이후에 이렇게 요 안에 군사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하고 정했어요. 개발 제한구역. 근데 그린벨트라는 것은 녹색 벨트예요. 도시 매각에 도시의 물질산 뭘 막기 위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학문적인 개념이죠. 학이고 이건 현실적인 이유고 대한민국이라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다 체킹하시고 학계로는 이게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물산 확산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는 것은 도시의 물산 확산, 팽창을 이렇게 도심이 있으면 외곽으로 확산, 팽창된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심 외곽에 이렇게 녹색 벨트. 요 군부대 근처에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니까 보안상 이후로 녹색 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정했네요. 뭘로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만 두 번 나온대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산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물산 팽창을 방지한다. 확산 방지다. 맞는 문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물산 못 방지요? 확산.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데 이게 공법 문제에서는 도시의 물산 확산, 팽창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보안상 이유로 도시계획은 누구 때문에? 보안상 이유로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두 가지 논점에서 학계로는 확산, 팽창을 공법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은 섹터 블록 단위의 개발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이면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요 A라는 도시에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 토지에 대해서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자,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도시의 일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난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서 요 지구 단위 계획이 시키는 대로만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딱 한마디 표현할 때 우리는 깡패라 표현해요. 법학에서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됐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계획을 짜잖아요. 그럼 요 계획에서 시키는 거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깡패가 시키는 대로만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볼래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키워드 여기 일부. 도시는 전부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식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냐? 예, 지구 단위 계획, 섹터, 지구가 섹터 블럭이요. 마곡지구 할 때 그 지구예요. 섹터 블럭 단위의 개발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됐네요. 두 번째. 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식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맞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고 그 토지의 기능을 증식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는 계획. 그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용어 정의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맞는 문장이죠?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요, 신도시 만드는 거죠? 학계론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신도시개발 그러나요? 신도시개발. 그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자, 키워드가 뭐죠?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단지를 만들면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산업단지를 만들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정보통신 기능을 갖는 시가지를 만들면 도시개발사업,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등이니까 이거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거 등의 기능이 있는 이렇게 산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뭐란다? 도시개발 사업이라 한다. 무슨 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학계론의 입장에서는요, 학에서는요, 신도시개발이죠. 신도시개발. 자, 환지하고 시험자 나오네. 환지는 도리키로 한자에 땅지자죠. 요 삐뚤삐뚤한 땅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규격화시켜서 돌려주는 것을 뭐란다? 환지. 이렇게 준 것을 환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구획정리 사업.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 대상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택지, 그 행위를 환지한다. 재분배하는 택지 또는 그 행위, 이걸 환지한데요. 자, 재매각이 아니고요. 재분배라는 거. 환지하면,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종전 토지를 이렇게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거, 토지로 바꿔주는 것을 환지, 도시개발법에서는 그런데 부동산 학계론에서 환지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빨리 구획 정리 사업 아니면 재분배
재매각이요? 재분배요? 재분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개발 토지를 농지나 임야를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을 정리하고 구획 정리 나오면 뭐라고요? 토지 적성 평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환지. 기반서를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업 전, 이게 사업 후 역대 지가 상승률 9.3배. 국토교통부에서 10년치 사업 개발 사업 전과 후에 지가 상승률을 비교하니까 9.3배 상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획정리 재분배 그러면 환지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되는데요.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 자,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에 위치나 지목 등을 고려해서 다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것. 이걸 뭐라 하죠? 환지. 재분배 방식, 환지. 구획정리죠.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환지 방식과 수용 사용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거고,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원칙이 평가식입니다. 평가식은 뭐냐면 권리, 가액만큼 주는 것을 평가식. 10억짜리 땅이면 10억에 상당하는 토지를 주는 거. 그 위치에 맞춰서. 그게 평가식. 면적식은요, 그 면적만큼 주는 거예요. 면적만큼. 땅의 크기만큼. 그걸 면적식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업을 뭐라 합니다? 환지 방식. 권리 가액만큼, 금액만큼 주는 것은, 돈만큼 주는 것은 평가식. 땅의 면적만큼 주면요, 면적식. 이걸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여러분들이 단어 속에서 어떤 단어를 찾고 끝내요? 재분배라는 단어를 빨리 찾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나 재분배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부동산 개발사업 분류사항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미개발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자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의 배분. 보류지는 뭐냐면요. 채비지점 공공시설 용지 됐죠. 이 보류지란 단어는 도시개발 사업하면 여러분들이 개발 이익을 누리잖아요. 그럼 그 개발 이익을 여러분한테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뺏어가요. 그걸 뭐라면 토지 부담률이라 불러요. 개발이익 환수죠.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 5자니까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50%를 정해요. 그럼 내 땅이 400평이었다. 그럼 토지 부담률 적용하면 나는 200평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한테 빼앗은 200평이 있겠죠? 그 200평을 보류지로 정하는 거예요. 해서 얘를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거예요. 이 공공시설 용지란 것은 도로 부지나 뭐 공원 부지나 학교 부지나 이런 걸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당할 채자, 비용 비자, 땅 지자, 비용 충당하는 땅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채비지 그래요. 채비지는 뭐예요? 경비 충당하는 땅. 이렇게 해요. 채비지, 차비지, 팔아서 차비로 써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를 합해서 보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여러분이 이익을 누리니까 9.3배 이익을 누리잖아요. 환지 방식의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그 9.3배 이익을 우리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뺏어가요. 자,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내 땅이 빼앗기는 비율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50%를 초과하면 안 돼요. 토지 부담률이 50%면 내 땅이 400평 있으면 200평을 빼앗기고 나는 200평만 받는데 그 빼앗긴 200평을 보류시켰다 보류주라 그래요. 해서 채비지 경비충당인데 채비지 차비지 차비로 쓰라고요. 경비충당. 그 다음에 공공설 용지 도로부지 공업부지로 쓴다고요. 그런 부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요 분배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재개발은 헌도시를 새 아파트로 만드는 게 재개발이고, 여기는요 신개발, 도시개발이죠. 신도시개발이죠. 이걸 신개발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도시개발, 도시개발. 그 신개발 방식은 또 재개발이 아니고 새로 만든 거라고. 신개발, 신도시라고요. 이렇게. 신개발 방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개발 형태에 따라서 자 신개발 방식이고요. 토지 취득 방식에 대해서는 환지 방식이죠. 수용은 땅 뺏기, 환지는 땅 따먹기. 얘는 땅 뺏기, 얘는 짬뽕, 짬짜면. 혼용은 수용과 환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환지 방식과 신개발 방식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어떻게 되냐?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에서 토지를 수용, 사용한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로 나눕니다. 수용, 사용 방식은요, 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은 수집 그래요. 땅값이 싸니까 확 빼앗아 버리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택지에 자,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하더라. 땅을 빼앗는 방식이다. 수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수용에 대칭되는 방식이 환지죠. 수용은 수집 방식이잖아요. 환지는요, 안 수집. 환지는 집단화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수집. 이렇게 됐네. 수용, 사용 방식은 수집, 환지는요, 안 수집. 집단화 돼, 안 돼? 안 돼. 라고 되는 거. 집단화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환지 방식은 그러면 언제 하냐? 그러니까 일단 환지에는 집단화 나오면 OX, X.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자, 공공설 정비가 필요할 때 환지 방식이에요. 또 땅값이 너무 비싸, 현재 높아, 수용, 사용 방식이 어려울 때, 땅값이 비쌀 때 하는 게 뭐예요? 환지 방식. 쌀 때 확 빼앗아 버렸다, 수집. 공공설 정비한다, 집가가 너무 비싸, 수용, 사용 방식 못한다, 환지. 혼용은요, 이만큼 수용, 이만큼 환지. 둘이 섞여 있는 거. 짬뽕. 짜면이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개발구역은 지역이 수용, 사용 방식 및 환지 방식에 해당하면 뭐요? 혼용. 짬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화 수집, 환지 방식, 안 수집. 집단화하면 안 돼요. 공공설 정비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 사용 방식 못할 때. 그 다음에 혼용 방식, 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 법령상 개발사업 시행 방식에는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학개론 공법에 기출되는 학개론에 기출되는 공법 내용 2를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